2025년에 창업했을 때보다 그 감면 혜택이 대폭 줄어드는 건 맞아요. 2025년이 마지노선이라는 거. 2025년에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고 그리고 사업하자. 엄청난 절세 혜택이 기다리고 있다. 안녕하세요, 로뎀세오 법인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창업 감면 받으셔라 막 울부짖었단 말이에요. 창업 감면 꼭 받으시라고. 이게 엄청난 혜택이니까. 근데 제가 실무하면서 참 안타깝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사업자 등록증 안 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창업 감면 못 받아요. 왜냐? 창업 감면은 창업 행위에 대한 세금 혜택이니까 창업을 해야 된다. 근데 창업은 또 뭐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행위. 이게 창업이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은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창업 감면을 못 받아요. 이게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특히나 사업자 등록증 하나만 발급했어도 세금을 아예 안 내거나 정말 감면을 많이 받거나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는데 안타까웠어요. 특히나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저 프리랜서인데 고액 프리랜서예요. 종합소득세 좀 신고해주세요. 세금 좀 줄여주세요. 세금 환급 많이 받게 해주세요. 안 돼요. 프리랜서는 그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된다면 사업자 등록증 내고 창업 감면 받자. 이 영상의 포커스예요.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랄게요. 프리랜서의 정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프리랜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정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고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법에서 사업소득자 이렇게 불러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진 않았지만 사업 행위를 하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꾸면 되겠죠?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업소득자가 되면 창업감면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궁금증 하나 먼저 좀 해소를 할게요. 이 댓글 참 많이 달리거든요. 프리랜서 그 사업자 등록증 발급해도 창업감면 적용 안 된다던데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중에서도 업종이 다양해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안 되는 분도 있지만 되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무조건 안 된다. 업종이 안 걸리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댓글 중에 막 그런 거 있는데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업종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블로그에 있습니다. 저술가, 연애보조, 음료 배달, 목욕 관리사 이렇게 해서 쫙 있어요. 프리랜서 업종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에서도 프리랜서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가지고 창업감면이 되는 업종이 있고 안 되는 업종이 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해석을 하나 들고 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따끈따끈합니다. 24년 연말에 나왔어요. 원천징수 사업소득자가 인적 용역 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창업감면 대상이 되나요? 물어봤어요. 어떤 분이. 네, 답변이 어떻게 됐냐? 조세특례제한법 6조, 이거 창업감면 관련 규정이 이렇게 그 조세특례제한법 6조에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략하고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인데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고 업종에 해당된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해석이 나왔어요. 국세청에서 유권 해석을 내준 거예요. 이거는 법적인 구속력도 있어요. 국세청이랑 다투면은 내가 이거 가지고 가면은 맞네요. 해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는 여기서 꼭 푸시고 프리랜서도 감면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법에는 하지만 요건이 있는 거예요. 업종, 나이, 지역, 이거 요건. 이거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 전 영상 한번 보고 오셔요. 이게 궁금하시면. 네. 그러면 과연 프리랜서 업종 중에 어떤 업종들이 감면이 되는지 이걸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냈을 때 효과가 극대화 되겠죠. 블로그에 나열해놨습니다. 열심히 봤어요. 실무를 하면서 이런 분들은 사업자 내면은 무조건 감면 받을 수 있는데 하면서 제가 정리를 틈틈이 해본 거예요. 네, 첫 번째, 정보통신업 계열에 종사하시는 분들, 정보통신업, IT 계열에 종사하시는 분들, 컴퓨터웨어로 소프트웨어 개발하시거나 이런 업무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관리업 종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 사업자 등록증 내면 무조건 돼요. 두 번째, 영상물 제작하시는 분들. 제가 얼마 전에도 저 마포 쪽에 갔다 왔는데 거기 상암 있잖아요. 방송국 있잖아요. 그쪽에 영상물 관련해 가지고 음향 편집, 영상물 편집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분들 사업자 내면 다 돼요. 근데 이런 분들 생각보다 프리랜서로 들어가신 경우 진짜 많아요. 사업자 등록증 없이. 이런 분들 사업자 내세요. 다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도 저한테 상담 요청하셨어요. 저 프리랜서인데 사업자 등록증 내면은 가능할까요?
네, 업종이 어떻게 되세요? 저 영상 편집해요. 사업자 빨리 내세요. 돈도 많이 벌고 계셨어요. 빨리 내셔가지고 창업 감면 받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콘텐츠 창작하시는 분들. 뭐 많지는 않지만 요즘은 사업자 등록증을 많이 내셔서 유튜버 하시는 분들, 영상물 만들어서 뭐 교육 콘텐츠나 이런 거 만들어서 플랫폼에 업로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영상물을 창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만 내도 다 창업 감면이 돼요.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연 하나. 영상물 만드셔가지고 그런 데다가 영상물 내가 만들어서 올리고 그 영상물을 그 소비자들이 소비해서 그렇게 해서 정산받는 거. 이거 콘텐츠 창작업이거든요. 사업자 등록증 안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 금액이 자연스럽게 누락됐겠죠. 프리랜서로 억 단위 세금을 맞으셨어요. 프리랜서로. 국세청에서 당신 이거 반복적으로 하네. 프리랜서로 세금 때릴게요. 빡! 사업자 등록증만 잘 내셨어도, 그분 김포 사셨거든요. 김포 사시면서 사업자 등록증만 잘 만들었어도 억 단위 세금 아낄 수 있었죠. 몰라서 그랬겠죠. 무지가 결국 세금을 이끌어왔죠. 이 영상 보시고 참 도움 많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전문과학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해당이 돼요. 첫 번째, 광고 대행 하시는 분들, 마케터 분들. 어느 기업이랑 조인을 하셨어요. 그냥 프리랜서로 저 내려주세요. 마케팅 해드릴게요. 안 돼요. 사업자 만들어서 광고 대행업으로 붙으세요. 네. 그리고 연구개발 하시는 분들, 연구개발 하시면서 연구개발비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프리랜서로. 안 돼요. 이분들도 사업자 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컨설팅 종사하시는 분들, 뭐 경영 컨설팅, 뭐 각종 컨설팅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도 프리랜서로 가지 마세요. 기업들이랑 조인하면서 컨설팅 해드릴게요. 대가 프리랜서로 내려주세요. 안 돼요. 이분들도 사업자 내서 기업들이랑 계약하세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쏘세요. 그러면 감면 됩니다. 그리고 각종 디자인 하시는 분들, 뭐 인테리어, 제품,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상품 디자인 하시는 분들, 다 가능해요.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 매니저 하시는 분들, 번역하고 통역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프리랜서로 진짜 많이 하세요. 안 된다. 빨리 사업자 내자. 감면 받자. 사업 지원 서비스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서 작성, 텔레마케팅, 시장 조사, 뭐 포장하시고 이런 것들 도와주시는 분들, 남의 사업 도와주시는 분들. 제가 얼마 전에 그 문서 작성 할 일이 많아서 그 용역 제공 좀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한 경우가 있어요. 프리랜서시더라고요. 대표님 이거 사업자 내세요. 사업자 내시면 제가 창업하면도 넣어드릴 수 있어요.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분들도 프리랜서 여전히 많이 하신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랐겠고요. 요거 얼마 전에 문의 들어온 거. 저기 미용실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계속 프리랜서로 일하던 디자이너예요. 저 혹시 이번에 미용실 제 이름으로 창업할 건데 과거에 이력이 있어서 창업하면 해당이 안 될까요? 아니죠? 미용업으로 이제 창업을 행위를 하시면 감면이 돼요. 헤어 디자이너 분들도 새롭게 미용실 창업을 하신다면은 창업 감면이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창업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업종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뭐 도움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감면이 들어가거나 해서 대폭 세금이 줄지는 않는다. 배우, 모델, 작곡가, 자연예술가라 그래요.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가수, 성악가 이런 분들도 안 되고 학원 강사도 프리랜서 참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안 돼요. 그리고 보험 설계사, 뭐 화가, 방문 판매원 이런 분들도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도 혜택은 많이 없을 수는 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그 전 영상에서도 이거 되게 중요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2025년이 마지노선이라는 거. 물론 2026년에 가도 창업 감면은 살아 있어요. 하지만 혜택이 굉장히 큰 거는 2025년이 맞다는 거. 2025년부터는 창업 감면의 그 비율도 줄어들고 최저한세 같은 뭐 여러 가지 페널티, 뭐 상한선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2025년에 창업했을 때보다 그 감면 혜택이 확 대폭 줄어드는 건 맞아요. 그래서 2025년에 창업을 할 수 있으면 이 프리랜서 분들 빨리 사업자 등록증 내자. 그래 놓고 지금 내가 일하는 회사에다가 말을 하자. 저 사업자 등록증 낼게요. 지금 사업자 등록증으로 이제 거래 행위 하시는 거 어떠세요? 빨리 말씀하시고 2025년에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고 그리고 사업하자. 엄청난 절세 혜택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팩트입니다. 프리랜서 분들 매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마다 아쉬웠어요. IT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나 뭐 제가 말씀드린 감면 적용될 수 있는 분들 공부하시고
창업 감면 받고 절세하시고 돈 버시기를 바랄게요. 프리랜서 분들 중에 공기관이랑 일하시는 분이 학교라든지 음, 재단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애매한 거는 맞아요. 특수사항들은 있을 수는 있어요. 내가 프리랜서로는 괜찮은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내가 10%를 더 주세요라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는 분명히 있어요.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공서나 뭐 일반적인 그 면세 교육기관이거나 이런 데를 들어가면 부가세 사실 더 안 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광고 마케팅 하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가세를 더 내매도 불구하고 창업 감면 혜택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관공서에서는 나한테 1,000만 원밖에 안 준대요. 부가세 포함해서 그러면 1,000만 원 줄 거래요. 그럼 부가세는 1,000만 원 중에 약 9% 정도 되거든요. 대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더라도 내가 소득세에서 절세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막 35%, 45% 이렇게 세금이 확 줄어요. 그러면은 이게 더 혜택인 거예요. 내가 차라리 부가세를 내더라도. 근데 이거는 약간 검토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전문가 상담 받고 사업자 내시는 게 맞지만 일반적인 기업을 상대로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손해볼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거, 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